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서 소속 경찰관이 조금 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났습니다. 네, 끝나고 지금 경찰서 법원을 나오고 있는 모습이 저희 화면에 담겼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해당 경찰관 부경장은 긴급 체포됐다가 어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났는데요. 석방 상태에서 조금 전까지 구속 심사를 받은 겁니다. 부경장에게는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3시간 만에 또 지난달 신고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5시간 만에 종결 처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범행 인정하시나요? 범행 인정하시는 건지요? 네, 저희 기자들의 취재진의 질문들이 좀 이어졌는데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여러 질문을 했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그냥 차량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2시 반에 시작을 해서 1시간도 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일찍 끝난 편인데요. 네,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고 연락이 된 것처럼 가족들에게 말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부경장을 긴급 체포했지만 부경장이 신청해서 열린 체포 적부심에서 법원이 긴급성이 없는 위법한 긴급 체포로 판단을 하면서 석방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네, 신문은 끝났고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인데요. 저희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제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부경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조금 전 마쳤습니다.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불구속 상태였던 부경장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이 아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쪽문으로 출석했습니다. 부경장은 현재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습니다. 또 지난달 초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장 씨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경찰서 실종팀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하는 과정에 신고가 접수돼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부경장은 어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된 부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부경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만큼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부경장이 받는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부경장은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나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체계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안의 실체 규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현직 제주 서부서장과 형사과장 그리고 실종팀장입니다. 경찰은 지휘 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담당해서 처리 종결한 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경찰개혁기구 구상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경찰개혁을 지시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처리와 관련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경찰 개혁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한다는 언급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더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면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에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꼬집으며 지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조직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저녁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새 지도부의 만찬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당권 경쟁을 벌였던 김민석 대표,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 간담회를 했는데요. 엿새 만에 이번엔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만찬이 전당대회의 경쟁 과열로 인한 당내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오늘은 당정 간 결속을 다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 주요 의제였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방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 또 내년도 예산안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어서 오는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당정 간 화합을 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담당 경찰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사건을 보고받은 당시 지휘 라인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처가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부경장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앞서 보셨듯이 고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고요. 약 1시간여 진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명은 직무유기,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미란 씨 사건을 포함해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인데요. 앞서 경찰은 부경장을 긴급 체포했는데 법원이 긴급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소재가 확인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식 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따라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구속심사를 통해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 등이 가려질 전망인데요. 이와 별도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전 11시에 마무리가 됐고요. 정확한 신원, 사망 원인이 나올 텐데 경찰은 우선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경장이 처리한 이제 실종 사건들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장미란 씨 외에도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재신고한 뒤에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두 사건을 포함해서 부경장이 지난해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은 3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298건인데요. 경찰은 이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점검 범위도 제주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실종 사건 처리 현황을 파악하라라고 지시했고 이 전국 단위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라는 건 이게 담당 경찰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물론 실종 사건을 처리할 때는 당연히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산상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는 이 사건을 해제할 때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담당자의 허위 처리도 문제지만 이걸 왜 상급자가 걸러내지 못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재성 청장 대행도 어제 국회에서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냐 시스템의 문제냐라는 질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도 어제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부경장 개인뿐 아니라 지휘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주 서부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 발령했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4명이 이렇게 대상이고요. 최초 신고 이후에 인사가 나서 서장이 교체된 만큼 전현직 서장 모두에게 지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다만 이 대기 발령은 징계 확정은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경찰도 뭐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는데 재발 방지를 하기에는 좀 충분할까요? 일단 그 이후로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예. 아까 언급한 전산 시스템의 경우에는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해제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과장이나 팀장급 관리자가 입력 내용이랑 그 지난 보고를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야 최종적으로 사건이 해제가 되는 건데요. 시스템 개편까지는 1달 정도로 걸릴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전산에서 사건을 해제할 때 형사과장에게 별도로 서면 보고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마찬가지로 실종자랑 통화했다거나 CCTV를 확인했다라고 허위 보고하면 어떻게 걸러내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개인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장윤기 사건에 이은 대형 악재에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조직 분위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침울해진 건 처음이다. 이런 언급도 나왔는데요. 좀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실종 업무의 특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내부 취재를 해보면 실종 수사 업무가 상대적으로 비선호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실제 위험한 상황뿐 아니라 뭐 단순 미귀가나 연인, 채권 관계 등을 이유로 소재 확인을 시도하는 전화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업무 환경이 허위 종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대행 체제입니다. 예.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리더십에 힘이 실리기 어렵고 따라서 일선의 긴장감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부의 지적인데요. 물론 이번 사안을 단순 기강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2년 가까이 부재한 지휘 체계도 돌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제주 실종 사건까지 어떤 경찰에 대한 신뢰를,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있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좀 큰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장윤기 사건은 피의자 부친이 경찰이고 광주 지역 경찰관 유착이 있었다는 수사 공정성이 문제였다면 제주 사건은 실종 신고에 대한 초동 대응 또 이 사건 관리 허점이 드러난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선에서 잘못된 사건 처리가 이뤄졌을 때 이를 상급자가 제때 발견하고 바로잡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또 내부적으로 문제를 선제적으로 거르지 못하고 외부로 드러난 뒤에야 감찰, 전수조사, 제도 개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이런 사건들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핵심은 내부 통제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 기강 회의를 지적하면서 경찰 개혁기구 구상을 주문했죠. 경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일단 기존의 형사소송법 후속 TF 등을 어떻게 운영할지부터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이 덥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은 금요일쯤 중국으로 상륙해 우리나라에는 주말 이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도 무척 더운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데다 남쪽에서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이 특히 덥습니다. 경남 양산과 창원이 36.7도까지 올랐고 밀양과 김해, 경북 경주 등의 최고 기온이 36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쪽 지역과 오산, 평택, 양평 등 경기도 일부, 경북 대부분 지역, 대구, 울산, 광주 등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더운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태풍 사우델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간접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우델은 강도 4의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바다까지 와 있습니다. 대만 북쪽을 지나 금요일쯤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력이 강한 탓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주변에 바람이 강해지고 기압계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말 이후에는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네,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 앞으로 한 달 동안 게시됩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과거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73년생 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지난 18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게시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을 미리 검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미며 엄벌을 피하려고 준비해 온 겁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장미란 씨 사건을 암장한 부경장,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습니다. 어제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뒤 다시 구속갈림길에 선 건데요. 부경장이 맡은 실종 사건은 무려 298건, 허위 셀프 종결 가능성 있는 사건이 10건 정도로 추정됩니다. 장미란 씨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6일 아침 9시 44분쯤에 꺼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실종 신고 후 14시간 동안 부경장이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뒤에도 한참 동안 커져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초동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장 씨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장미란 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흘 동안 이 제주에서는 다른 실종자 시신 3구가 더 발견돼 의문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경찰 개혁을 강조했는데 경찰청은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을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실종 사건인데 15일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까? 보름 동안? 예,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달릴 수도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온통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정권의 부담이 되고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건 국가의 잘못이고 시스템의 잘못 아닌가요? 어느 한쪽이 나태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하더라도 서로 간에 눈치 봐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 만약에 총리님 가족이 실종돼서 이렇게 실종 신고를 제주경찰에 했다면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경찰 내에서조차 제정신이 아니다, 충격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어제 행안위 소속으로 국회에 다녀오셨는데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이거 초동 대응 잘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분노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실종 신고가 되었는데 받지도 않는 전화를 이제 전하면서 가족들한테 있는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거짓말한 걸 넘어서서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입력해 놓은 자료들까지 삭제하는 저런 경찰을 믿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경찰 시스템 자체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하 이제 지도부와 일선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업무 이 보고 체계 이런 데 심각한 문제가 구멍이 있다는 거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지금 차제에 경찰 개혁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일선 경찰들이 저는 대호각성하는 것으로부터 정말 국민들께 사죄하고 제대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모습부터가 출발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장미란 씨 부검이 한 2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 그 결과는 나중에 유족에게 먼저 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찰청장 대행이 타살 가능성은 낮다라고 국회에 보고한 걸 두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시신을 확보한 가운데 아마 경찰청장 대행 정도는 그래도 뭐 제주 그 현지로부터 그 상황을 갖다 직접 뭐 확인하고 보고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과학적인 어떤 부검 결과로서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찰 차원에서의 초동 판단은 이거는 타살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섣부른 뭐 그런 저 피해자가 왜 그런 행위를 했을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장미란 씨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뭐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이유가 극단적 없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정황이 아니었다는 게 남자친구와 여행이었고 다 그런 게 다 주변 정황인데 경찰은 왜 그런 섣부른 그런 현장에 시신만 보고 아마 저런 판단을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은 국회 특히 행안위 같은 경우는 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그런 관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해당 경찰관이 289건의 그런 실종 사건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저런 식으로 말 처리를 했다면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들 특히 실종된 가족들 차원에서는 그 애절하게 빨리 찾아달라고 하는데 저런 식의 그냥 사건 처리라면은 국민들이 이게 왜 그러면은 경찰을 두고 있는지 믿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제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강인하게 받쳐주던 세력인데 이런 20, 30대 여성들이 이재명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바로 이 안전과 치안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제일 크다는 겁니다. 사실 저 경찰이 섣부르게 타살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저거야말로 경찰의 불신을 키우는 행태거든요. 아니 수사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법정 증거주의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고 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타살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네. 없다도 아니고. 예. 저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섣부르게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기 위주로 경찰 위주로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히려 경찰의 수뇌부가 보인다는 그런 이제 부적절한 언행이다라고 보고요. 어제 행안위에서도 굉장히 질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객관적 자료, 증거 그리고 객관적인 행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듯이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피해가 가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것은 정말로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물량을 투입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노력을 하는 선제적인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경찰청에서는 제주 서부서 지휘 라인을 전원 대기 발령하긴 했는데 조금 전 취재기자 전원에 보면 지금 경찰청장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리더십이 부재되다 보니까 경찰 내 긴장감이 떨어진 것도 이런 불신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저께 우리 행안위에서 경찰청장께서 정말 경찰 조직을 사랑하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다시 한번 성찰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결단하라. 대행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유재석 대행한테 이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했던 의원들이 한 서너 명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행안위원들도 아주 엄중하게 현재 상황을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이 쇄신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당분간 지휘가 조금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뭐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뭐 결단할 문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경찰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권을 주게 되는 날이 3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경찰 수사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한성숙 총리 간에 이 사건과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가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고 오시죠.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안 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량 바구니로 바꿔버렸습니다. 보안 수사와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보안 수사권 있는 상태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서 보안 수사를 받을 권리를 한성숙 총리는 이번 제주 실종 사건과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별개다. 지금 보안 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안 수사권이 제대로 지금 작동되는 검찰 조직 체계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누구든 지금 검찰 조직은 이제 10월 달이면 해체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체되는 그 조직에서 보안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해가지고 진짜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를 갖다가 살펴보기 위한 어떤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는 많은 검사들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보안 수사권이 이제 이미 폐지를 국회에서 법적으로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의 시효는 이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행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미 그 담당 이제 사건을 받고 있는 제주지검에서 이걸 보안 수사할 지휘할 어떤 자신의 이제 법적 권한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행사를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미 경찰은 수사 개시권, 종결권을 가지고 이 문제들도 자신들만 판단하면은 이 문제는 이제 끝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조가 깨진 것은 이미 오래돼 버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사각적인 그 상황에서
10월 이제 공소청, 중수청 뭐 이런 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불과 이제 강주 여고생 피살 사건, 그 장희규 사건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산 그 사건이 얼마 됐습니까?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경찰 수사 상황에서는 이런 일탈된 경찰의 일부 행위에 따라서 그 경찰 뭐 이 책임이 이렇게 검사 이 체계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런 뭐 걱정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갖다 완전히 폐지시켰다 그러니까 경찰의 이런 일탈 행위가 나오면은 이걸 누가 이제 견제하고 바로잡고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상실감, 우려가 이제 커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빨리 경찰 개혁을 주창하는데, 저 경찰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 경찰은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제 36년 그 압박 시절부터 그 경찰이라는 잘못된 경찰 문화를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 잔재를 아직까지 제대로 털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늘 달리는 쌍두마차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쪽에서 너무 경찰 개혁만 이렇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찰 개혁은 느슨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통령의 심각성이 저는 어떻게 경찰 행정의 전반적으로 수사 현장에서 이게 작동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개혁이 속도감 있고 제대로 필요한 상황이 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다가 발생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자기 논의 물대기예요. 깔때기 이야기인데 본인 수사권을 가지고 본인이 검찰 시절에 얼마나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저 엉뚱하게 실종 사건을 가지고 마치 수사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보안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발생한 문제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말로 황당무계한 지금 이야기고요. 기승전 검찰 권력을 다시 꿈꾸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경찰이 자체 내 시스템을 철저하게 개혁해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안전행정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많은 경찰들은 민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공교롭게도 장은기 사건과 장미란 씨 실종 사건까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아마 검찰의 보안 사건 폐지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 끝났고요. 어제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던 상황에서 유족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야, 이리 와봐. 야, 어디 가냐고. 야, 이리 와봐. 야, 말해봐. 허위 종결 왜 하셨습니까? 유가족에게 말씀하시죠. 수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빨리 가네요. 공포하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습니까?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허위 종결 하셨습니까? 장미란 씨 시신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화면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인 유족은 장미란 씨 유족이 아니라 60대 남성의 유족인데요. 이 석방돼서 나오는 부경장에게 살아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의 마음이야 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 이 체포 적부심이 인용됐다는 건 긴급 체포의 요건조차 경찰이 갖추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문제는 풀려가 났습니다만은 그걸 풀려나자마자 이제 이 실종자가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사 풀어준 제주지법의 판사도 참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만 체면을 떠나가지고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실종 사건을 접하는 어떤 경찰의
초동 자세와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실종이 이게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은 이것도 제대로 된 실종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이게 이제 미제 사건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바다 한가운데 뭐 시신이 돼가 있었고 어디에 암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실종 사건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바꿔내야 되는 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온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는 이걸 갖다가 경찰의 내부 견제 장치 없는 어떤 그런, 자, 이제 검찰의 이제 행소법 개정 통해 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된 마당에 이제 모든 걸 경찰 자신들의 자체적인 이 실종 사건을 접하고 이걸 수사를 통해서 이걸 실종 사건 수사 개시를 해야 될 건지, 아니다, 이거는 이번처럼 이게 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자기 장소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 유족들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죽도록 방치할 건지, 이런 문제 모든 결정을 경찰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 수사 판단 최종 종결도 경찰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믿는 것은, 자,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사건이 송치되고 공소청에서 앞으로 기소 제대로 돼 가지고 올라온 건지, 그러면 기소 여부를 갖다가 공소청에서 판단을 하지만은 이걸 재판에서 범죄 사실 끝까지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게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사법 체계가 유지될 건지, 국민들은 그걸 다 우려한다는 의원님 거죠.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발견된 시신의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법치의관이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는 견해를 냈고요. 시신의 지문소실로 DNA를 채취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지만 어쨌든 치아를 감정한 결과 장미란 씨와 일치하는 결론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만큼 장미란 씨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요. 사망 일시와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가수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주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 오늘 2시간 40분 정도 부검을 진행을 했는데요. 장미란 씨로 확인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치의관이 치아를 감정해서 실종자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냈고요. 다만 지문이 소실돼서 DNA를 추가로 채취해 좀 더 확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신이 확인된 만큼 장미란 씨의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요. 앞으로 사망 일시와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가수 확인을 거쳐야 해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부검이 한 2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아직 이제 정확한 결과는 아니지만 일시 결과가 치아를 감정해서 실종자와 일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낸 모양이에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경찰이고 국가인데요.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는 말씀 오히려 제가 거듭 드립니다. 더 책임 있게 경찰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더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도 저는 구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포는 체포 요건이 긴급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풀어준 건데, 다만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 부경장이 지금 보면은 298건을 다뤘고 실종 사건만 그 중에 10여 건이 동일한 이제 패턴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인신은 확보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추후에 좀 더 지켜보되 정말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이 될 것 같다라고 예견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 이 경찰관 한 사람이 이런 실종 사건을 무려 280여 건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혼자 종결 처리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200건이 넘어요. 그러면은 그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렇게 파묻혀진 경우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앞으로 이 실종 사건 처리에 기존 검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홀한 측면도 많다고 봐요. 검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앞으로 검찰의 어떤 그런 견제 기능이 상실된 가운데 경찰의 자 실종 사건 접수에서부터 이거 수사를 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종결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부 견제 장치가 또 검증 장치가 지금 경찰에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적으로 담당 경정 한 사람의 이런 정말 천공노할 판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국민적 공분이 있는 건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경찰 개혁을 국민들이 지금 현재 민생 취한 이 안전 문제만큼 얼마나 생활에 밀접한 부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정권의 맹운을 걸고 경찰 개혁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부경장의 구속 여부와 또 장미란 씨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전국 이슈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른바 필연적 실패론을 제기했던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오만한 권력자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90도 절하라 그러면 다 절하고 이상한 조폭 문화 같은 거. 당내 경선에서 불공정한 사건이 빈발해도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이 문명에서 야만으로 가는 게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침팬지 사회로 가는 게 순식간이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이거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40뭐 예, 그거는 이제 3자 곧 나와요. 제가 이분의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기억한 거는 저는 이제 정치평론하지 않겠습니다. 왜 본인이 정치평론 안 하겠다고 했었던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저렇게 맹렬하고 열심히 하시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유 작가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만한 권력자다. 지지율은 조만간 30%대로 내려앉을 것이다. 이거 좀 기분 나쁜 말은 다 모아서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악담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지나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는 저도 알겠습니다만 도저히 그 판단은 존중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쓰신 용어들이 보면 오만한, 야만, 침팬지 뭐 이런 용어들을 동원하셨는데요. 평소에 그냥 술자리에서나 쓰실 수 있는 용어일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걱정이 있으시니까 그런다 이렇게 정말 좋은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적어도 공인이신데 이런 용어를 쓰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되겠다는 권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품이 크고 통이 큰 정당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끼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수준 높게 통합을 이끌어가고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당으로 좀 거듭나는 필요도 있겠다. 뭐 그런 점을 스스로 좀 돌아보면 좀 지적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박홍근 장관은 뭐 유시민 작가가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니까 가시도침말을 한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용이 격화하는 가운데 보수 재건을 외치는 두 사람,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만났습니다. 화면 잠시 보고 오시죠. 윤리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전통의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동안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이 투샷을 피해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두 사람이 딱 만났습니다. 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의 목소리를 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제 뭐 선거법 위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재판을 받으면서 마음 별로 안 편쳐. 그렇지만 이제 보수 진영에 지금 이제 이 당의 진로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걱정이 있죠. 자, 그래서 중도 확장을 넣을 중심 세력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 영역이 있는 것이고 한동훈 역시 무소속이지만은 결국은 보수 진영 내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수도권의 소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지금 당내 윤리를 통해서 징계 정치는 이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은 정당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봐야지 당내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이렇게 정적 제거라든지 어떤 그런 갈등을 통해서 이 큰 통합의 어떤 그런 정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같이 공감을 했다고 봅니다. 예, 오세훈, 한동훈 투샷을 내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심정으로 지켜봤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환원 정책 발표 이후 열린 어제 첫 정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뒤 오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낙폭이 줄어들면서 코스피도 함께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장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증시 결과 어땠습니까? 네, 앞서 2%대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롤러 코스피라는 최근의 평가답게 막판 반등에 성공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하락폭이 커지며 6,40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결국 0.68% 오른 6,742.74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후에 접어들며 낙폭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이 3조 8천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지만 기관이 1조 1천억 원, 개인이 1조 원가량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3%대 이상 밀리며 출발했지만 장 후반 힘겹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 24만 5천 원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매수세가 유입돼 결국 어제와 동일한 종가인 25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150만 원 중반까지도 떨어졌지만 결국 0.42% 오른 167만 8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정책 발표 이후 열린 어제 첫 정규장에서 매물이 쏟아지며 8%대 급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AI 성장세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으로 최근 엔비디아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두 기업의 주가 역시 조만간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세로 돌아서 1.7% 오른 827.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3.7원 오른 1386.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민기입니다. 네, 장미란 씨로 추정되던 CCD 부검 결과 장 씨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시점과 원인은 국가수 분석에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인데요. 경찰은 부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모두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현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 취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발견된 시신이 결국 장미란 씨로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은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임시 부검실이 마련된 제주경찰교육센터에서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법치위관의 치아 감정 결과 장 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고 발견 당시 지문은 소실된 상태로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 중입니다.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내부 검사 등도 진행됐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는 몇 주 뒤 나올 예정입니다. 장 씨 신원이 확인되면서 시 씨는 장례식장으로 운구됐습니다. 네, 어제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됐던 경위도 짚어주시죠. 네, 어제 오전 합동 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야자나무 농장에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 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 씨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 옆에 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장 씨가 지난 5월 10일 밤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이고 휴대전화와 팔찌 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타사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부경장이 그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전수조사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연락이 닿았다라며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받고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야간 당직이라는 허점을 노려 똑같은 수법으로 기록을 지웠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 역시 의도적으로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경찰은 이들 실종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일일이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재확인 중입니다. 이번 사건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 작업을 지속했더라면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네,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의 시스템에 이미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인 부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조작한 걸까요?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허위 종거예요.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변사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랬다. 그럼 왜 그렇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관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담당 수사관 개인만의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청 사건관리 문제가 저는 심각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서장 등 지휘 현상에 있는 간부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처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대기 발령한 제주 서부경찰서 전원직 간부는 모두 4명입니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모경장이 실종팀 소속이었던 만큼 실종팀장과 형사과장, 경찰서장이 나란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난 5월 제주 서부서를 지휘했던 전직 서장 역시 대기 발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찰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조처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차원의 감찰은 대기 발령과 별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직후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담당 직원들은 감찰 공지가 나온 뒤 곧바로 제주로 향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부터 파악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라 실체 파악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부경장의 허위 종결을 윗선이 언제 알았는지, 사태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는지 밝히는 것이 감찰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경찰관 부모 경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부경장은 실종자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고 내용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박성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수습된 시신이 장미란 씨가 맞다 이렇게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고 하는데 부검 결과가 상당히 일찍 나온 거죠? 여타 사건을 미루고 이 사건에 집중해 국과수가 조기 결론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사망한 지 오래된 사건의 경우에는 각종 화학 검사의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2주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결론을 내놓기 마련인데 아마 경찰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다른 사건보다도 먼저 이 사건에 집중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견 당시에 장미란 씨의 옷가지와 각종 휴대전화가 발견된 데 이어서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와 일치하였다면 유전자 감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지금 지문까지 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좀 빠르게 좀 치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사망 시점이랄지 사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사망 시점이 좀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시점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목매사로 추정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사, 즉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 단계로서 내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발견된 위치와 자세히 비춰볼 때는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망 시기 추정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혹여나 여타 장소에서 사망한 이후에 이동한 정황이 있는지는 부검이 아니라 내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아마 국과수의 부검 외에도 경찰이 자체적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두 소견 외에도 정식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이동 정황 등 여타 내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공식 수사 결과로 내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어도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면 일주일, 짧게는 3일 이내에 사망 원인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장미란 씨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장 씨가 뭐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럴 만한 정황이 없다라고 했고요. 또 일부 인터뷰에서 보면 장미란 씨 발견된 장소가 평소에 상당히 무서워해서 가지 않는 곳이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변사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살 혐의가 있는지를 비롯해서 경찰이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나 시신이 발견된 사안이라 각종 논란이 없도록 경찰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서 사망 원인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가족과 주변인들 진술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망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시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시신 발견 당시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망자의 사망 당시까지의 행적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의료 기록 내역 등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모든 정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 관계는 없었는지, 주변에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망자 스스로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기타 일말이라도 범죄 가능성은 없는지 폭넓게 조사하고 그 내사 결과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럼 현장에서 지금 확인을 했을 때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것을 보고서 그러는지 좀 국민들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사건 현장을 보고 현장 경찰관이 바라보는 그 현장 자체로서 대체로 그 결론이 내려지고 그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과 타살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견되기 마련이고 그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타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일견 보기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일 정황이라면 그 범행을 저지른 자가 완벽하게 위장을 한 경우입니다. 그 완벽하게 위장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내사를 당연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고 조기에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는 비판도 비등한 만큼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사망자의 위치나 자세에 비춰볼 때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의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결론이 뒷받침되어야 유족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여러 정황, 이동 후의 각종 행적에 대한 내사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의 위치와 사진, 자세,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관계자의 행적 등을 토대로 관련된 내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신원 확인된 장미란 씨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요. 사망 일시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국가수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 사망 시점이 밝혀지면 국가배상 청구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국가배상은 실종 직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종 신고 후로도 이 실종자가 상당 기간 생존되어 있었다면 국가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실종자의 시신은 현재로서는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사망 시점을 부검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데 적어도 실종 직후에 사망했는지 실종 신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실종 직후에 사망함으로써 국가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은 단순히 실종자가 조기에 발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원인 자체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실종 신고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뒤늦은 수색에 나섰다면 그 자체로 유가족 등에게는 위자료를 국가배상 책임의 형태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자 이제 앞서서 오후 2시 반쯤 이제 부경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끝나고 법원으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허위 종결 하셨습니까? 장미란 씨 시신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범행 인정하시나요? 범행 인정하시는 건지요?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된다면서 법원이 한 차례 석방을 시켜준 거고요. 오늘 다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속을 시키기에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체포 적부심은 긴급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인용되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부경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주하게 된다면 그 국민적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격적으로 긴급 체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경장이 그동안 수사에는 응해왔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었고 60대 남성 사건조차도 부경장이 허위 총결한 이후에 그 시신이 발견되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긴급 체포를 한 것 같은데 부경장의 신원이 분명하고 수사에 응해온 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체포 적부심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개시 초반부터 체포 적부심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경장의 진술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기타 증거를 토대로 관련된 혐의를 소명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소명 단계에 비춰보면 부경장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관건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부경장의 신원이 분명하고 출석에 응해온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사건과 연루돼 있고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 구속 여부를 가릴 주된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경장이 관련된 혐의를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 씨와 아직도 연락을 취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관련된 허위 입력은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이대로 석방한다면 관계자와 입을 맞춘다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부경장이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가 상당히 누적돼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하고 예.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부경장의 태도와 관련 자료에 대한 법원의 심증 결과를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근데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경장은 전산에 허위 입력한 것은 자신의 실수였다라고 계속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현장 모습 보여드릴 때도 첫 번째 기자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미란 씨의 그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입력한 코드가 교통사고 사상이라는 것으로 코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조금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닌지 왜 이런 코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지. 만약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부경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면 예. 관련된 자료 삭제나 통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기록상으로도 당시 부경장이 장 씨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보통 경찰은 연락할 때는 경찰서 사무실 전화로도 연락을 하지만 각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로도 연락을 합니다. 나아가서 현재 장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는데 그 이전부터도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본다고 하더라도 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로로 통화를 하였는지 자신의 관련된 정황을 배척할 만한 합당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실종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상관에게 보고하고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제 절차를 밟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해제 절차를 밟았다거나 삭제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밟은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았던 이유도 영장 전담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나아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이를 것인데 어떠한 해명을 했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예, 근본적으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냥 경찰이 임의로 교통사고 사망자라고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종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 비춰보면 상당한 문제이고 앞으로 경찰이 충분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하루 이틀 내에 실종 신고자 나아가서 실종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그 실종 신고에 따라서 실종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실종자가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에는 내가 어딘가 장소를 옮겼을 때 왜 누군가에게 소재를 밝혀야 하는가 반발하는 경우도 많고 어떠한 형태로 나를 찾았는지 근거를 물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악용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범죄와 연관되는 사건은 극히 드물고 통상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 싸움 끝에 일방적인 신고를 하고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네. 부경장도 안이한 판단으로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싸운 이후에 신고를 하였고 곧 장 씨가 나타날 것이라는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성인 실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매뉴얼 나아가서 관련된 규정상 적어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여야 하고 적어도 한 차례 수색하고 보호자를 확인하는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도 밟지 않고 자체 종결했을 뿐만 아니라 해제 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결했다는 점에서 이는 이 담당자의 비정상적인 행태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 시스템의 부재도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장미란 씨 사건 말고도 이제 또 밝혀진 것이 이 60대 남성 실종자가 이제 사망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허위 종결할 때도 그 가족에게 실종자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은데 자녀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종 사건들을 계속 처리한 게 이제 밝혀진 게 두 가지인데 그동안 했던 것들이 한 300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밝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부경장이 처리해 문제된 이 두 가지 사건, 특히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아동 실종과 달리 영장 없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난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연관되어 보이거나 적어도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소재 탐지를 하고 수색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해명이 없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물론 실종 아동법에 따라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개인 위치 정보나 통신사실 확인 자료, 교통사고, 교통카드 사용 명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 기록, 각종 출입 조사를 영장 없이도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이와 같은 초기 조치를 단행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소재 탐지를 하고 추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도 밟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특히 112 신고 시스템에 허위 입력을 감행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약 300건에 이르는 사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종자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었다거나 부경장의 단독 야간 근무 당시에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수 점검을 통해서 관련 소재를 파악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항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에 전원 대기 발령하기도 했고요.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게 경찰이 경찰을 감찰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이 점도 좀 의문이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여타 기관을 당장 개입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 등 다른 기관들은 수사기관으로서 가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경찰이 실종신고 사건을 접하고 초기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범죄 혐의와 연관된 사건은 사건 초기에 그 진위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곧바로 종결할 경우에 이때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는 보안 수사권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사건처럼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종결한 경우에는 일단 경찰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 시각에서는 경찰의 전수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시각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경찰의 전수조사를 우선 귀추를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내부에 실종 사건 심의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범죄 혐의와 연관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수사로 이어나가기 위한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따른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확대해서 지방청 단위 나아가서는 경찰청 단위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재차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 범직합니다. 네, 의문스러운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좀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박성대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유리창을 깬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에는 대낮에 벌어진 절도 행각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비상탈출용 유리 파쇄기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든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섭니다. 이 남성, 잠시 뒤 깨진 유리창 사이로 겨우겨우 몸을 우겨 넣습니다. 다리는 창문 밖에 대롱대롱 매단 채 차 안을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공항에 대놓은 SUV 유리창을 깨고 평일 대낮에 대범한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거기 원래 돈이 있었거든요. 새 지폐가. 근데 그게 없어져서 아, 이거 도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피해 차량을 떠나는 모습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차 유리창이 썬팅 필름째로 뜯겨져 나왔고 주차장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차주는 도둑 맞은 현금은 물론 수십만 원에 달하는 차 수리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외국에서나 이제 흔하게 있는 일인데 그것도 이 대낮에 이렇게 차들도 많은 공간에서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는 전 너무 황당하네요.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인근 블랙박스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다른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고령층을 노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과 중국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네, 먼저 악성 앱을 깔게 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장악한 뒤 카드 배송 기사부터 경찰과 검사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죄를 벌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경찰에 인계되는 사람들.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경영 인사님할 수 있고 변명이 돼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강원경찰청이 중국 공안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범죄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을 노렸습니다.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건 뒤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전화를 조직원이 대신 받도록 만들어 의심을 피했습니다. 이후 카드 배송 기사와 경찰, 금감원, 검사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고 속여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 넘게 가로챘습니다. 피해자의 자산이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편함에 넣어두게 한 후 국내 세탁책을 통해 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직접 전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범죄 수익 지급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책 등 10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 조직원 6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더욱 치밀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헤드니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0대 친모는 지난해 1월 전남 광주 여수에 있는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학대는 5개월 동안 19차례 반복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본 뒤 필요할 경우 보완, 재수사 또는 신속 처리 등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섬유 원단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직원 10여 명이 대피하고 공장 2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을 만드는 기계의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북 영천시 완산동 금호가게 승용차 한 대가 빠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 위로 피해 있던 50대 여성 운전자를 30분 만에 구조했고 운전자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대전 대화동에 있는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2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직원 9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 작업을 벌였고 대전 대덕구도 재난 문자를 통해 차량은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안에 있는 시민들은 밖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수 증대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을 미래 분야에 전략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산업을 총력 지원하면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점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한 목소리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로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당정이 발표한 중점 투자 분야는 모두 5가지. 먼저 향후 30년 성장 동력을 제공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을 위해 반도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반도체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해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자율주행차 지원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청년 역시 중점 투자 분야입니다.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대학생이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아동수당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미래성장 거점을 지원하는 예산을 담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도 필요합니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400% 이상 성과금과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어제부터 이어진 제17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에 더해 성과금 400%, 1,270만 원, 주식 15주, 복지 포인트 50만 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2달여간의 협상 끝에 내놓은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전 마감한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 조합원들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자투표 결과 7,535명 50.08%가 반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찬성률은 49.92%로 25표 차이로 찬반이 갈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다시 만납니다. 네, 지난 회동에선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엔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 앉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용산 전체를 놓고 하겠다는 거고 그린벨트처럼 용산공원도 훼손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이제 훼손이다 말씀하시는데 용산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안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의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 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국세청이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가운데 기업 전반에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법인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이 17개입니다. 탈루 혐의를 받는 법인들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조사 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호화, 중축,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사용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면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거듭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김 위원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3장을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북한이 쉽사리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상기시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의미로 읽힙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란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회피해 활용하는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과 관련해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We'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을 도운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각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해 이란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정한 시한 내에 미국이 지목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no one is above this.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겠지만 인내심이 무한하진 않다며 이번 주 안에 금융기관 제재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منتظر این ایام بودیم که اینها میدونستیم که چه برنامه‌هایی رو دارن. همونطوری که در صحبت پیشین عرض کردم دولت یه برنامه 2 ساله‌ای رو داره و کاملا آماده هستش و آماده بود برای اینک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에도 이란의 버티기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의 경제 고립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2번째 우승을 완성하고 돌아온 안세영이 3년 전 첫 번째 우승 때보다 더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아시안게임 2연패도 자신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공항에는 안세영의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3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다시 오른 건 안세영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번에 우승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여서 기억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64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우승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회 전부터 부상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경기를 하면서 풀어내는 자신만의 방식이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더는 적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결승 상대인 야마구치를 상대로는 최근 6경기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일본에서 하더라도 저는 제가 또 잃을 게 없다는 식으로 또 더 자신 있게 달려든다면 상대도 또 긴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무조건 들 것 같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복식에서 무려 31년 만에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긴 이소희 백하나조도 큰 자신감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우승하고 지금 8개월 만에 이제 우승하는 건데 좀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저도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은 다음 달 초 중국 마스터즈가 끝나는 대로 인천 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을 위한 최종 당금질에 들어갑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 현지 시간 24일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아쳐 40여 명이 다치고 건물 파손과 정전, 교통 대란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구 1,000명의 포마스 마을에서는 가옥 약 300채가 파손돼 무너진 건물에 임신부가 깔리는 등 여러 명이 다치고 이 밖에 10개 마을 약 2,8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상북도에 위치한 팔공산 국립공원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월 팔공산 국립공원 도학동 계곡 일대에 설치돼 있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뒤 다양한 야생동물이 계곡을 이용하는 모습이 이처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목격된 생물 가운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와 참매를 포함해 노루, 너구리, 노랑할미새 등 17종이 포함됐습니다. 삼겹살 재료비가 1년 만에 12% 넘게 상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삼겹살 1인분 재료 평균 가격은 1,191원으로 지난해 9,112원보다 11.8%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삼겹살 상차림 재료비는 4만 원을 넘게 됐습니다. 삼겹살 200g과 김치 50g, 마늘 15g, 상추 70g, 쌈장 15g 가격을 합산한 가격입니다. 품목별로는 삼겹살이 7,866원으로 13.6% 올랐고 쌈장이 19.8%, 마늘 10.2%, 상추 6.3% 등이었습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네,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저녁까지 요란한 소나기를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현재 서울 하늘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지만 저녁까지 중부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중부지방의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 한때 제주 산간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덥고 습한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일부 도심과 해안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또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도, 대전과 대구 24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3도, 부산과 창원은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